만상일을 기준으로 75일 이전에 파종 날짜를 잡으시는 게 가장 적당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작으로 뭐 배추나 다른 이런 작물이 들어가는 지역에 굉장히 어울릴 것 같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저희 농후바이오 신품종인 칼라 스피드업이라는 품종에 대해서 농후바이오 고추 마케터신 장영걸 팀장님을 모시고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저희 농후바이오 품종에서 칼라 스피드업이라는 이 네. 품종이 신품종으로 새롭게 개발이 됐습니다. 이름에서 보다시피 칼라 4병대가 들어갔다는 뜻인 것 같고요. 스피드업, 뭔가 빠르면서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것을 뭔가 표현한 그런 품종명 같은데요. 팀장님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생각하셨던 대로 칼라 스피드업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스피드, 칼라 스피드라는 품종이 있었습니다. 그 품종보다도 칼라병에 대한 내성을 더 강화시키고 건강 품질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시킨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칼라 4병계고 또 빠르다. 네, 빠른 의미인 것 같은데요. 조금 석계 결핍이나 열과 같은 이런 재배 안정성적인 부분은 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라인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품종들이 거대과로 다들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거대과의 단점이 뭐냐면 석회결핍이라든지 열과라든지 생리장애에 조금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뭐냐면 저희들이 개발 포커스로 잡고 있는 것이 노동력 절감형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대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농가에서 재배할 때 얼마만큼의 재배 안정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되게 따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생종 품종이면서도 칼라 4병계를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건강 품질까지 수량성까지 담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 이런 특성들을 여기 이름에 담아놓게 됩니다. 지금 보면 되게 맵기가 덜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농후바이오 품종은 사실 뭐 대대로 빅스타라든가 칼라짱 이렇게 맵기가 조금 강한 품종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맵기가 덜하다고 하는데 맵기가 그럼 칼라짱이나 뭐 빅스타보다 조금 맵기가 덜한 그런 품종인가요? 지역적으로 조금 차별화가 됩니다. 지역적으로 이제 맵기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나왔던 품종군들이 보면은 맵기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품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일드한 그 순한 맛을 찾는 지역이나 매운맛만 있다 보니까 이제 맛 조절이 좀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칼라 스피드업 같은 경우는 맵기에 중점을 둔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럼 심미 조절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그런 품종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작황 사진을 보면 과가 홍초로도 이렇게 출시하기 굉장히 좋은 과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사진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생과 품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쭉쭉 뻗으면서 과면 요철이라 그러죠. 요철이 좀 적은 품종이 되겠습니다. 적고 이렇게 딱 봤을 때 품질이 상당히 좀 좋다.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서 한번 제가 자료를 한번 더 보여드리면 과경이 대체적으로 극대과라고 하면은 이 과경 자체가 2cm가 넘어갑니다. 2cm가 넘어가는데 이 칼라 스피드업 같은 경우는 1.9cm로 해가지고 홍과로돼도 적당하고 건과 두께가 조금 두텁다 보니까 무게에서는 손실이 없고 과형에서는 홍과와 그 다음에 건과 두 개 다 겸용으로 출하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되게 조생계에다가 건과 홍과 출시가 동시에 출하가 가능한 그런 품종이 되겠는데, 조생계다 보면 조금 관리할 때 유의사항이라든가 뭐 육묘기 때 유의사항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육묘기는 그러면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좀 많습니다. 농가 여러분께서 보통 보면은 빨리 수확하시고자 하셔가지고 만상일을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그 전에 정식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빨리 심는다라고 해서 빨리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추나무라는 것들이 고추가 정식되고 나서 활착하고 난 다음에 생육하는 데 있어가지고 적당한 온도를 우리가 만상일로 보는 겁니다. 만상일을 기준으로 심으셔야 되고, 농가에서 보셨을 때는 또 빨리 파종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육묘일수가 80일, 90일이 넘어가요. 그러면은 조생종 품종들이 80일, 90일이 된다는 것은 노화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노화묘가 됐을 때는 활착도 늦어질 뿐더러 허리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게 되면 오히려 작황에서는 더 퇴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우리 칼라 스피드업 같은 경우는 조생종 품종이다 보니까 육묘일수를 75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심을 잡으시고 만상일을 기준으로 75일 이전에 파종 날짜를 잡으시는 게 가장 적당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상일이라면 아무래도 설이 그 마지막 설이 내리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말씀해 네. 주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70일에서 75일 조금 육묘일수를 짧게 가져가 주면서 조금 어린 묘를 심으면서 조금 뿌리 밝은이라든가 초기 초세 이런 거를 좀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네네 것 같아요. 그게 조생종 재배의 네. 포인트입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 이런 조생계 품종 같은 경우는 그럼 후작으로 뭐 배추나 다른 이런 작물이 들어가는 지역에 굉장히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품종인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칼라스피드하고 칼라스피드업 저희들이 품종을 출시하게 된 이유가 후작 들어가는 지역에서 후작의 여유를 위해서 출시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기가 빠르다 보니까 초기 수확량이 많고 건강 품질도 좋고 그렇게 해서 수확을 마무리를 하시고 그 후작으로 배추가 들어가든지 특히 괴산이라든지 아니면 해남 아니면은 전라남도 남부 해안 지역들 이런 지역에서 이모작이 후작에 가능한 배추 들어가는 네. 그런 지역에 특히 네. 또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농가 입장에서는 또 만상일은 사실 뭐 중부권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조금 일찍 뭐 터널에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터널이나 하우스 작형에도 좀 알맞은 품종일까요? 네, 좀 전에 보셨던 사진을 보시면 절간이 매우 좀 짧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극대과 거대과들을 출시가 되면서 절간이 길어지고 잎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칼라스피드업 같은 경우는 절간이 되게 짧은 편이면서 엽도 좀 작은 편이다 보니까 터널이라든지 아니면 비가림 이런 데도 상당히 좀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절간도 짧고 소요이면 아무래도 뭐 수확할 때나 재배하기 굉장히 편한 그런 용이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절간이 길다라면은 터널 안에 넣더라도 적어도 한 달만 자라버리면 벌써 터널 밖으로 나와버립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칼라스피드나 칼라스피드업처럼 절간이 상당히 짧은 품종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면 굉장히 수량성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수량 지수가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수량성은 좀 어떤가요? 지금 칼라스피드업 같은 경우는 분지성이 상당히 좋은 품종입니다. 분지성이 좋다라는 것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고추의 꽃은 분지에서부터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분지성이 좋다라고 한다면 꽃의 수도 많고 그 꽃이 만약에 수정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수량성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절간 짧죠, 분지성 좋죠, 거기에다가 착과력 좋죠. 이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수량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농우바이오 신품종인 칼라 스피드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칼라 내병계, 조생계, 그리고 중간 맛으로 심리 조절이 가능한 그런 매우 우수한 품종인 것 같습니다. 이 칼라 스피드업 재배를 올해 꼭 선택을 하셔서 큰 부자 될 수 있는 성공 농사를 지으실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칼라 스피드업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